말만 하면 2차 가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너? 유튜버 곽효수라는 유튜버가 있는데 치열한 공방 중에 있다. 누구는 2차 가해라고 하고 누구는 아니라고 하고 누구 말이 맞을까? 아니 그래도 그렇지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독하겠습니다. 경찰이 왜 바로 신고 안 했냐고 묻는 건 당연하다. 아주 당연하고 합리적인 질문이자 질책이다. 왜냐고? 뭘로 증거를 내밀 건데? 단둘이 있던 곳에서 성폭행 당한 증거가 뭐냐고? 그러면 아무런 증거 없이 여자가 말만 하면 잡아 쳐놓고 처벌해? 여기가 아랍이나 아프리카냐? 꽃뱀들도 얼마나 많은데 바로 신고해야 여자 몸이든 상대방 남자 속옷이나 몸이든 체포해서 빼도 박 못하게 DNA 확보할 거잖아. 다음날 되면 남자 샤워도 하고 속옷 다 갈아입은 증거가 어딨어. 기소도 못하거나 처벌도 못한 상황이 오지. 그게 경찰 뭐라 할 일이고 2차 가해냐? 왜 바로 신고 안 했냐는 경찰 신원 밝혀라. 정말 끔찍한 2차 가해다. 경찰 자격 없다. 모두가 다 한 통속. 이러한 반응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돈은 말입니다. 취직을 해서 정년퇴직하기까지 그 구간 동안 꾸준히 버는 거라고 생각하는 밑단에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제 돈은 그렇게 버는 게 아닙니다. 진짜 돈은 어떤 구간이나 찰나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구간과 찰나에 벌어지는 돈을 어떻게 잘 굴리냐에 따라서 큰 부자가 되느냐 아니면 왕년에 라떼는 말이야 라면서 옛 과거의 영광만을 곱씹으면서 안주 삼아 소주나 찌그리는 짐승으로 사느냐로 갈립니다. 물론 말단 공무원이나 짤짤이들 입장에서는 죽어도 이해가 안 가고 니들이 부모라고 부르는 어른들 인생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큰 돈을 벌어본 부모도 없고 배경도 없는 아이들은 이 글을 읽고 말을 제대로 이해 경험할 수 있을까 싶긴 한데 그래시 남겨봅니다.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열심히 목숨 걸고 하다 보면 짧게는 1에서 2년, 길게는 10년 정도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이때 어떻게 돈 앞에서 훅가시를 잡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갈리는데요. 겨우겨우 직원 월급 주기 바빴던 조소기업 사장 김모 씨 인생은 말입니다. 그렇게 빠글빠글하게 겨우겨우 대출받아가면서 근근히 들어오는 일로 직원들 월급 주다가 운대가 터져서 대기업 하청기회를 잡아 연매출 12억짜리가 30억이 되고 그 다음에는 60억이 되고 눈 떠보니 100억짜리 회사가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지랄이 벤츠 지랄이고 그 다음은 골프 지랄 그 다음으로는 룸빵 지랄에 마당까치아니 달고 다니면서 낮에는 공장 사장실에서 골프 방송 틀어놓고 전날 룸빵에서 먹은 위스키 숙취로 깔깔대고 또 해가 뉘엿뉘엿 뜰 쯤 내려가서 꽃순이 양옆에 앉혀놓고 위스키 통찍 타기 시작하면서 80살 인생에 5년 10년 돈이 왕창 들어오는 구간을 스스로 망쳐버리는 겁니다. 보증금 3천에 권리금 2천짜리 가게 하나 얻어서 길바닥에서 닭튀기면서 밤낮 없이 장사하고 박리담의 전략으로 많이 퍼주고 양껏 퍼주면서 장사하니까 주변에서 2천 3천 내고 직접 손님들이 찾아와서 지점 내달라고 징징거리니 2호점 내주고 3호점 내주다 보니 강북에만 매장이 20군데 그러다가 운 좋게 좋은 업자 만나서 본격적으로 수도권에 매장 50개 60개까지 늘려서 전국구 브랜드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또 벤츠지랄, 골프지랄, 여자지랄, 술지랄, 룸빵지랄, 해외형지랄, 명품지랄에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거창하게 프랜차이즈니 거창하게 대기업 하청공장이니 하는 큰 개념 말고 주변에서 2호점, 3호점 내달라고 직접 손님들이 찾아와서 동네에서 작은 삼겹살 장사를 해도 열심히만 하면 월에 2천에서 3천 다 찍는 게 길바닥에서 조그맣게 장사하는 아이들의 최대 캐파입니다. 그렇게 월 2천에서 3천 다이를 찍는 운대가 들어오면 그 운대를 최대한 길게 살려가면서 3년, 4년 하다 보면 통장에 수억 원이 쌓입니다. 그 돈 가지고 다른 지랄 하지 않고 같이 고생하는 와이프랑 남의 집 새방살이 심하이하고 아파트 한 채 사놓고 자기들이 새들어서 장사하는 가게 자리도 매수하고 또 그렇게 월 2천에서 3천씩 벌면서 만들어 놓은 재무제표 가지고 좋은 덕방 만나서 작은 꼬마 건물도 한다. 이 등기 찍다 보면 어느덧 자산은 50억에서 100억까지 퀀텀 점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만취운전자에 치여 죽은 쌍둥이 아빠가 바로 제 남편입니다. 만취운전 차량의 아들이자 남편이었던 가족을 잃은 이들이 가슴 아픈 사연을 전했다. 3일 MBC는 고 이종희 씨 유가족 인터뷰를 보도했다. 추석 연휴였던 지난달 7일 밤 인도를 걷던 36살 이종희 씨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SUV 차량이 갑자기 인도로 돌진했고 그는 그대로 사고를 당했다. 쌍둥이 임신 6주차 아내를 두고 세상을 떠났다. 아이들 낳으면 같이 열심히 살아보자고 진짜 좋아하고 기뻐했는데 진짜 하루 종일 입이 귀에 걸려 있었거든요. 남편을 잃은 아내는 말을 잇지 못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50대 남성이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 면허 취소 기준의 2배가 넘는 만취 상태였다. 인도 위를 걷던 이종희 씨를 그대로 덮쳤다.
누가 제 가슴을 칼로 째고 그 상처가 벌어져서 계속 찔리고 있는 것 같아요. 밥도 안 먹히고 애기들 위해서 먹어야 되는데 진짜 먹히지가 않아요. 아내의 절규는 남겨진 이들의 고통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종희 씨의 어머니도 사고 현장을 방문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다. 운명을 바꿀 수만 있다면 내가 가고 싶었어요. 대신에 우리 아들은 더 살고 많이 너무 아까워요, 우리 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만취운전자의 치여 죽은 쌍둥이 아빠가 바로 제 남편입니다. 만취운전 차량의 아들이자 남편이었던 가족을 잃은 이들이 가슴 아픈 사연을 전했다. 3일 MBC는 고 이종희 씨 유가족 인터뷰를 보도했다. 추석 연휴였던 지난달 7일 밤 인도를 걷던 36살 이종희 씨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SUV 차량이 갑자기 인도로 돌진했고 그는 그대로 사고를 당했다. 쌍둥이 임신 6주차 아내를 두고 세상을 떠났다. 아이들 낳으면 같이 열심히 살아보자고 진짜 좋아하고 기뻐했는데 진짜 하루 종일 입이 귀에 걸려 있었거든요. 남편을 잃은 아내는 말을 잇지 못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50대 남성이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 면허 취소 기준의 2배가 넘는 만취 상태였다. 인도 위를 걷던 이종희 씨를 그대로 덮쳤다. 누가 제 가슴을 칼로 째고 그 상처가 벌어져서 계속 찔리고 있는 것 같아요. 밥도 안 먹히고 애기들 위해서 먹어야 되는데 진짜 먹히지가 않아요. 아내의 절규는 남겨진 이들의 고통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종희 씨의 어머니도 사고 현장을 방문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다. 운명을 바꿀 수만 있다면 내가 가고 싶었어요. 대신에 우리 아들은 더 살고 많이 너무 아까워요, 우리 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월급 쏘은 것 같아. 퇴사하려 합니다. 첫 월급 받아보니 연봉 2천만 원이라네요. 이걸 계속 다녀야 하나요? 병신 같은 제 기가 잘못이죠? 면접 때 2천 준다기에 당연히 월급이라고 생각했는데 뭘 이렇게 많이 주나 해서 땡 잡았다고 부푼 꿈에 젖어서 미리 친구들에게 술값 1,000만 원치 정도 사준 것 같아요. 제가 바를 좋아해서 바에서 블루라벨 마셨거든요. 사연자님 사연 속상하네요. 월급 2천만 원 받는 사람들 있죠. 뭐 미국에는 엄청 많으니까요. 사연자님도 그 정도의 스펙인 건 맞으신지 묻고 싶네요.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